저 노숙자처럼 생긴 할아버지 누가 들여보냈어? 몰라요. 저런 꼴로 호텔에 들어오다니 정신이 있는 건가?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최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순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결말, 지금 시작합니다. 한겨울 아침, 서울 최고급 5성급 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이며 호텔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었죠. 회전문을 통해 한 노신사가 들어섰습니다. 조인철. 60대 초반의 이 남자는 낡은 외투에 바닥이 다른 슬리퍼를 신고 있었죠. 살짝 구부정한 자세로 로비를 둘러보는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노숙자 아냐? 누군가 속삭였고 순식간에 로비는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고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죠. 프론트 데스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상훈 지점장과 서미정 부지점장이 서로 눈짓을 주고 받았습니다. 유상훈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드러났습니다.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호텔에 들어올 수 있지? 유상훈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서미정은 입꼬리를 비틀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추워서 몸 녹이러 들어온 거겠죠. 지점장님, 경비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빨리 처리해. 저런 꼴로 호텔을 돌아다니게 하면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오늘 VIP 미팅도 있는데 망신당하겠어. 조인철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당당하게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지친 듯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깊은 통찰력이 숨어 있었죠. 서미정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위적인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손님, 저희 호텔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회원은 이용하실 수 없어요. 서미정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조인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입구에는 그런 안내가 없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서미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죠. 내부 규정이라 외부에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겠어요? 그때 유상훈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네. 손님께서는 저희 호텔과는 좀 맞지 않으신 것 같네요. 경비를 불러 모셔드리겠까요? 유상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인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가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뜨자 서미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신 나간 노인네대. 카페 의자가 더럽혀지겠어요. 유상훈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호텔 품위가 떨어지지. 앞으로는 입구에서부터 철저히 체크하도록 해. 로비의 한쪽에서는 룸서비스 아르바이트생인 김다은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고 그녀는 유상훈과 서미정의 행동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다은의 눈에는 분노와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다은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상훈과 서미정이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간 틈을 타 조용히 조인철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초라한 노신사의 방문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김다은은 조인철이 호텔 로비 한쪽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고 여전히 호텔 안에 있다는 사실에 다은은 약간 놀랐지만 어쩐지 안도감도 느꼈죠. 그의 어깨가 쓸쓸해 보였고 창밖으로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직원 휴게실로 서둘러 가서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다은은 개의치 않았죠. 트레이에 커피와 함께 작은 과자도 올려놓고 비상용으로 보관하던 담요도 챙겼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조인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추위에 떨리는 것을 보고 다은의 마음이 아팠죠.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다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조인철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잠시 놀라움이 스쳤죠. 고맙구나. 하지만 난 돈이 없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은은 주변을 살피며 담요도 건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겨울엔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조인철은 잠시 다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담요를 받았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어졌죠. 왜 이러는 거지? 모두가 날 내쫓으려 할 때 자네만 이렇게. 다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은 옷차림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대단한 분들은 오히려 소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나 싶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조인철의 눈에 순간 깊은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직이 말했죠. 이름이 뭐지? 김다은이에요. 그녀는 이름표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다은 씨, 자네 같은 사람이 이 호텔에 있다니 다행이군. 조인철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해. 그걸 아는 사람이 귀하지. 다은은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노신사의 눈빛과 말투에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어딘가 품이 있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서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다은, 뭐 하는 거야? 일은 안 하고. 다은은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인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가봐. 그리고 고마워. 서둘러 돌아가는 다은의 뒷모습을 보며 조인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죠. 김다은 마이너스 진심 어린 서비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직원. 서미정은 다은에게 다가와 험악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노숙자한테 커피를 주는 거야? 내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다은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내쫓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순진하네. 그런 생각으로는 평생 알바 신세를 못 벗어날 거야. 다은이 자리를 떠나자 조인철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번호를 눌러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서가 나야. 여기 상황 파악 끝났어. 생각보다 심각하군.
내일 계획대로 진행하자. 오후가 되자 호텔 로비는 체크인을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분주했습니다. 유상훈과 서미정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며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러나 그 미소는 오직 고급 정장을 입은 손님들에게만 향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쫓겨났던 조인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외투와 슬리퍼 차림이었죠. 그는 천천히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왔습니다. 유상훈과 서미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유상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죠. 조인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유상훈과 서미정은 깜짝 놀랐고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미정이 입꼬리를 비틀며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주변에도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스위트룸이요? 거지 쉼터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프론트 데스크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키득거렸습니다. 조인철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죠. 유상훈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스위트룸 예약금은 1,000만 원입니다. 선불로 내셔야 하고요. 지금 결제 가능하신가요? 실제로는 스위트룸 예약금이 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유상훈은 이 노인을 쫓아내기 위해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그는 조인철이 당연히 그런 돈을 낼 수 없을 거라 확신했죠. 조인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천천히 낡은 지갑을 꺼내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전액 다 결제해 주세요. 유상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다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서미정과 눈짓을 주고받았죠. 서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네, 그럼 카드 주세요. 아마 한도 초과로 승인이 안 될 테니 현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상훈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서미정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긁었습니다. 그녀는 승인이 거절될 것이라 확신하며 조인철을 향해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죠. 그러나 결제기에서 승인 소리가 들리자 서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서미정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상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 땀이 맺혔죠. 조인철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카드와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키 주시죠. 유상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고 손가락으로 셔츠 칼날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손님, 저희가 좀 실례가 있었네요. 호텔 규정상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인철은 묵묵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미정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유상훈에게 눈짓했습니다. 유상훈은 서미정이 건넨 신분증을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조인철님. 유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조인철입니다. 문제라도 있습니까? 조인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유상훈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강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정 부지점장이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서미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고 평소와 달리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 조인철은 그들의 태도 변화를 무시한 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간파한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났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느꼈던 이상한 예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조인철은 분명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호텔의 대부분 직원들은 교대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김다은은 마지막 룸서비스를 마치고 직원 통로를 통해 호텔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유상훈과 서미정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상한 일이 말입니다. 다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죠. 그때 호텔 정원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은은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 구석 높은 나무 아래에 조인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외투를 입지 않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이제 그의 몸가짐에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놀라서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인철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에 다은과 나눈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권위와 자신감이 가득했죠. 현석, 내일 아침 8시에 호텔로 와주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네. 조인철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석? 누구지? 그녀는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유상훈 지점장과 서미정 부지점장, 이 둘이 문제야. 고객을 외모와 지위로 차별하고 있어. 조인철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지. 그저 초라한 노인네로만 보고 있다네.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인철이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텔 전체가 알게 될 거야. 조인철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카메라는 다 설치했어. 좋아, 그럼 모든 증거가 확보된 셈이군. 다은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호텔 투숙객의 대화가 아니었죠. 그래, 내가 봤을 때 김다은이라는 직원은 정말 훌륭해. 다른 직원들과는 차원이 달라. 내일 그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세. 조인철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들은 다은은 깜짝 놀라 발을 헛디뎌 작은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렸죠. 조인철이 갑자기 통화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 있나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은은 빠르게 몸을 숨기고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죠. 조인철이 주변을 살펴보다가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마 고양이였나 보군. 어쨌든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 통화를 마친 조인철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침에 구부정한 노인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의 것이었죠. 다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인철은 누구인가? 현석은 또 누구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지? 그리고 유상훈과 서미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찬바람이 다시 불자 다은은 정신을 차리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은 평범한 하루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 다은은 어쩐지 설레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유상훈 지점장은 사무실에서 골프 약속을 취소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본사 대표이사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상훈은 급하게 자세를 바로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몇 분간의 대화 후 유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미정을 긴급히 호출했습니다. 큰일 났어. 오늘 오전 11시에 호텔 체인 창업주와 부회장이 방문한대. 체인 전체를 시찰하는 중인데 우리 호텔도 불시에 포함됐어. 유상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서미정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창업주요? 전설적인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요? 그래, 지금 바로 전 직원 긴급 미팅을 소집해. 모든 일정 취소하고 호텔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유상훈이 소리쳤습니다. 30분 후 호텔 직원들은 연회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유상훈은 앞에 서서 땀을 흘리며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 호텔에 창업주 조인철 회장과 부회장이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전혀 예고 없이 결정된 것으로 우리의 평소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인철 회장은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거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될 각오를 하세요. 유상훈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묻어났습니다. 서미정도 앞으로 나와 덧붙였습니다. 모든 객실, 레스토랑, 로비, 심지어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청소하세요. 창업주는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수는 곧 해고입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각자의 업무로 흩어졌습니다. 유상훈과 서미정은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청소부가 바닥에 작은 얼룩을 놓친 것을 본 유상훈은 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이 멀었어? 저걸 어떻게 못 봐? 당장 다시 닦아. 서미정은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굼뜨게 움직여? 더 빨리 준비해. 창업주가 오면 다 끝장이야.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김다은도 VIP 손님용 웰컴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밤에 들은 대화를 떠올리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미정이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너 어제 그 노숙자 같은 노인네한테 커피랑 담요 주는 거 봤어. 오늘은 그런 그지 같은 행동 하지 마. VIP 앞에서 그런 짓 했다간 호텔 이미지 다 망가져. 다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서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창업주 앞에서 그런 소리 했다간 내 앞길이 끝장이야. 알겠어? 다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밤 조인철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아침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텔 전체가 알게 될 거야.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VIP 방문까지는 2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유상훈과 서미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호텔 전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11시 호텔 로비는 완벽하게 정돈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상의 유니폼을 갖추고 일렬로 서 있었죠. 유상훈과 서미정은 맨 앞에 서서 창업주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상훈의 이마에는 긴장으로 인한 땀방울이 맺혔고 서미정은 계속해서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곧 도착하실 거예요. 모두 미소 지으세요. 완벽하게 보여야 합니다. 유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30대 후반, 키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유상훈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조연석 부회장이었죠.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유상훈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업주께서는 언제 도착하십니까? 조연석은 유상훈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창업주는 이미 호텔에 계십니다. 유상훈과 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미요? 하지만 저희는 마중 나가지 못했는데요. 서미정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 유상훈과 서미정이 쫓아내려 했던 그 노신사 조인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와 자신감이 가득했죠. 유상훈의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정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조연석이 조인철의 옆으로 다가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호텔 체인의 창업주이자 제 아버지 조인철 회장님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김다은의 눈은 커졌고 유상훈과 서미정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조인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문은 우리 호텔의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겉모습만으로 손님을 판단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조연석이 노트북을 열고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든 과정은 기록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조인철이 낡은 외투를 입고 호텔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유상훈과 서미정이 조인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호텔에 들어올 수 있지? 정신 나간 노인네대. 카페 의자가 더럽혀지겠어요. 유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에는 그들이 조인철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숨죽인 탄식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분노한 표정으로, 일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김다은이 조인철에게 따뜻한 커피와 담요를 가져다주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인철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직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상훈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서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인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호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호텔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상훈과 서미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사람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인철은 그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죠. 조연석 부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상훈 지점장, 서미정 부지점장.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인격 모독과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입니다. 로비에 모인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다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죠. 조연석은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은 오늘부로 즉시 면직입니다. 더 이상 이 호텔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유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희에게 한 번의 기회라도. 그러나 조연석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조인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해고가 아닙니다. 두 분은 오늘부터 호텔업계 블랙리스트에 등록됩니다. 서미정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조인철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협회 가입 불가, 대형 프랜차이즈 취업 제한, 업계 영구 퇴출. 이제 호텔 업계 어디에서도 이름조차 올릴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유상훈의 얼굴이 이제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나 조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호텔의 윤리 규정에 서명했던 것도 당신들입니다. 조인철이 손짓하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의 출입증과 소지품을 회수하고 건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경비원들이 유상훈과 서미정에게 다가가 출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건넸고 유상훈은 잠시 저항하다가 결국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경비원들에게 인도되어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은 묵묵히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속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죠. 유상훈과 서미정이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한 직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직원들도 그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속 시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조연석은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호텔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김다은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김다은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은은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조연석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김다은 씨, 당신은 오늘부로 VIP 고객 전담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당신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우리 호텔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인철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친절을 베풀어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축하의 박수였습니다. 다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호텔 로비는 평온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죠. 손님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대접하는 곳. 김다은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프론트 데스크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VIP 고객 전담 매니저라고 새겨진 명찰이 빛나고 있었죠. 지난 한 달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호텔 분위기는 더 따뜻해졌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다은은 문득 한 달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룸서비스 아르바이트생에서 VIP 매니저로 승진한 그 놀라운 날을 말이죠.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유상훈과 서미정이 경비원들에게 인도되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조인철 회장이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까지. 로비에 들어서는 손님을 보고 다은의 생각이 끊겼습니다. 초라한 외투에 낡은 신발을 신은 노인이었죠. 다은은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조인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호텔을 방문한 것이었죠. 다은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변장을 하셨네요. 조인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아쉽군.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다은은 웃음을 참으며 그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예전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든 존중하며 대하고 있죠. 조인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변화야. 호텔은 외관만 화려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곳이어야 하니까.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자네에게 주려고 가져왔네. 내가 직접 고른 수제 커피 세트야. 다은은 감동한 눈빛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조인철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있었기에 이 호텔이 다시 따뜻해졌단다. 진정한 서비스란 그런 거야. 지위나 외모가 아닌 모든 손님의 마음을 대접하는 것.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와 자신의 성장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그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호텔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으니까요. 카메라는 이제 호텔 곳곳을 비춥니다. 먼저 유상훈의 빈 사무실 문에서 철거된 그의 이름표와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서미정의 사무실도 비어있고 그녀의 이름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새로 마련된 사무실을 비춥니다. 문에는 김다은 VIP 매니저라는 명패가 빛나고 있었죠. 사무실 안에는 다은이 조인철에게 받은 수제 커피 세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호텔 로비로 돌아와 환하게 웃는 다은과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조인철을 비춥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손님을 조롱한 두 매니저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비스했던 김다은은 뜻밖의 승진을 통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